마지막으로 아내가 당신을 처음 마음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바라본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 따뜻한 눈빛, 가슴을 뛰게 했던 미소. 기억나시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비밀을 공유하려 합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아내의 마음을 다시 설레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술. 이건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닙니다. 단지 아내의 마음과 몸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감정의 열쇠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밤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아내와의 잃어버린 연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며 특히 50세 이후 부부들의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아픔은 하나였어요. 박사님, 아내와 제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가능합니다. 단,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내와의 대화가 줄고, 스킨십은 어색해지고, 서로를 낯설게 느끼는 순간들이 늘어나셨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건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단지 서로의 마음을 여는 법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67세 김영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결혼 38년 차에 접어들며 아내와의 관계가 식었다고 느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저를 그냥 집안의 어른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엔 저를 보며 웃었는데 이젠 대화도 거의 없어요. 그의 눈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간단한 조언을 드렸죠. 영철 씨,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2주 뒤 저를 찾아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저를 다시 남자로 봐주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저를 보며 신혼 때처럼 웃더라고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든 걸까요? 바로 아내의 마음을 여는 감정의 열쇠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50세 이후 부부관계에서 한 가지 실수를 반복합니다. 젊을 때 통했던 방식, 강하게, 빠르게가 여전히 답이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아내의 몸과 마음은 이제 존중과 따뜻함, 그리고 진심을 원합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하고 환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깨달은 건 여성의 반응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내의 마음을 열고 그녀의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5가지 열쇠와 이를 위한 3단계 준비 과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집에서, 지금, 여러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내의 그 눈빛, 처음 당신을 설레게 했던 그 미소를 다시 보고 싶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내와의 친밀한 순간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50세 이후 부부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저는 40년 넘게 의학계에 몸담아온 박세훈 85세의 의사입니다. 수많은 부부를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사랑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질 기회라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아내의 몸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잃어버린 연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여정의 첫걸음은 여성의 변화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50세 이후 여성의 몸은 큰 변화를 겪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줄어들면서 질벽이 얇아지고 건조함이 생기죠. 이건 단순한 신체적 변화가 아닙니다. 성관계 시 강한 자극이 통증으로 느껴질 수 있고, 이는 부부 사이의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여성의 60% 이상이 성관계 중 불편함을 경험한다고 해요. 제가 만난 63세 박미숙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남편과 가까워지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통증 때문에 자꾸 피하게 돼요. 그녀의 목소리엔 당혹감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올바른 접근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리적 변화는 어떨까요? 나이 들수록 여성은 정서적 연결을 더 깊이 갈망합니다. 육체적 욕구는 줄어들 수 있지만 사랑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은 더 강해지죠. 65세 김영희 씨는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이 저를 예쁘게 봐주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때면 저도 다시 젊은 시절처럼 설레요. 여성은 안전함과 신뢰를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이 점을 놓칩니다. 젊을 때 통했던 방식, 이를테면 빠르고 강렬한 스킨십을 여전히 고집하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좋아했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제 아내에게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몸과 마음은 새로운 리듬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70세 이재훈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아내와의 관계가 끊긴 지 5년이 넘었어요. 박사님, 아내가 저를 더 이상 남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시도해보려 해도 어색하고 실패할까봐 두려워요. 그의 말엔 좌절감이 가득했죠. 그래서 저는 그에게 간단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재훈 씨, 아내의 손을 잡고 그녀가 좋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성관계부터 생각하지 말고 작은 스킨십부터 시작하세요. 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한 달 뒤 저를 찾아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아내가 저를 다시 여자로 느끼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저를 보며 미소 짓는 게 신혼 때 같아요. 이 변화의 시작은 단순했어요. 그는 아내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녀의 리듬에 맞춘 작은 행동을 실천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내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핵심은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성관계는 정복이나 목표 달성이 아니에요. 마치 두 사람이 함께 춤을 추는 것처럼 서로의 리듬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부드러운 연결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6세 최민수 씨는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 조언을 따랐어요. 그는 매일 저녁 아내와 5분간 대화를 나누고 손을 잡으며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내가 점점 저를 편안하게 대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았어요. 이 작은 변화가 부부 사이의 신뢰를 되살렸습니다. 이해가 핵심입니다. 아내의 몸이 변했다는 건 그녀가 덜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단지 그녀의 몸과 마음이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다가 좌절하죠. 하지만 저는 40년간의 경험을 통해 확신합니다. 아내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녀의 리듬에 맞춰 다가가면 부부관계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해요. 미국 노인학회에 따르면 정서적 연결을 우선시한 부부는 성관계 만족도가 5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재훈 씨나
최민수 씨처럼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내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 그녀와의 연결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아내의 마음을 여는 5개의 문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아내와의 깊은 신뢰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자, 함께 그 문을 열어볼까요, 여러분? 아내와의 친밀한 순간을 다시 되찾고 싶으신가요? 저는 40년 넘게 부부들의 삶을 바꿔온 85세의 박세훈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내의 마음과 몸을 열어주는 특별한 비밀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5개의 문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아내와의 깊은 신뢰와 감정적 연결을 쌓아가는 따뜻한 과정입니다. 이 문들을 하나씩 열 때마다 여러분은 아내가 다시 설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문부터 함께 열어볼까요? 5개의 문은 아내의 몸과 마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각각의 문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아내가 안전함과 존중받는 느낌을 통해 마음을 열도록 돕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문은 외음부 바깥쪽이에요. 이 문을 열 때 가장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서두르며 바로 강한 자극을 주려 하지만 그건 오히려 아내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 따뜻한 입술로 부드럽게 시작해보세요. 혀를 사용하기 전에 입술로 천천히 부드럽게 닿는 거예요. 이 순간 아내는 단순한 스킨십 이상을 느낍니다. 내가 소중히 여겨주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받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이런 부드러운 접촉은 옥시토신, 즉 사랑의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요. 옥시토신은 부부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마법 같은 물질입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학회의 한 연구에서 부드러운 스킨십을 나눈 부부는 정서적 만족도가 40% 높았다고 나왔어요. 제가 만난 64세 최동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결혼 30년 차에 아내와의 스킨십이 어색해졌다고 했어요. 박사님,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불편해할까봐 겁나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첫 번째 문을 여는 법을 알려줬죠. 동규 씨, 아내의 손을 잡고 따뜻한 입술로 그녀의 허벅지 바깥쪽을 부드럽게 닿아보세요. 서두르지 말고 그녀의 반응을 느껴보세요. 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일주일 뒤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박사님, 아내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신경 써줄 줄 몰랐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 최동규 씨는 아내와의 신뢰를 다시 쌓기 시작했어요. 이 첫 번째 문을 여는 데는 단 1, 2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고 아내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문은 허벅지 안쪽입니다. 이 부위는 민감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곳이에요. 여기서도 핵심은 부드러움입니다. 혀의 옆면을 사용해 따뜻하고 느린 움직임을 주세요. 빠르게 움직이거나 강한 자극을 주면 아내가 긴장할 수 있어요. 대신 마치 부드러운 바람이 스치듯 천천히 접근해보세요. 이 과정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에요. 아내에게 나는 너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62세 박민수 씨는 이 방법을 처음 들었을 때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이 나이에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창피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를 격려했죠. 민수 씨, 아내가 당신의 진심을 느끼면 창피함은 사라질 거예요. 그는 용기를 내어 시도했고 2주 뒤 저에게 전했어요.
아내가 저를 안으며 당신이 이렇게 다정할 줄 몰랐어 라고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아내와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이 두 번째 문을 여는데도 이 3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내의 숨소리, 표정을 살피며 그녀의 리듬에 맞춰보세요. 이 5개의 문은 단순히 신체 부위를 자극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각 문은 아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마음을 열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결이라는 점이에요.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문을 열 때 여러분은 이미 아내와의 신뢰를 쌓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과정은 빠를 필요 없어요. 오히려 느리고 부드러운 리듬이 아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5분 이상 부드러운 스킨십을 나누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증가해 행복감과 안정감이 높아진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내와의 시간을 진심으로 가꾸는 순간 그녀의 마음이 열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첫 2개의 문을 여는데 성공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큰 첫걸음을 뗀 거예요. 하지만 아직 3개의 문이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외음부와 클리토리스 경계로 이어지는 3번째 문을 열어볼 거예요. 이 문은 더 깊은 신뢰와 섬세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여정을 계속 함께 해봅시다. 여러분, 아내와의 친밀한 순간을 다시 깊이 있게 나누고 싶으신가요? 저는 40년 넘게 부부들의 삶을 바꿔온 85세의 박세훈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내의 마음과 몸을 여는 5개의 문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이제 3번째 문부터 5번째 문까지 더 깊은 신뢰와 감정적 연결을 만드는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문들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아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다시 연인처럼 느끼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3번째 문을 함께 열어볼까요? 3번째 문은 외음부와 클리토리스의 경계입니다. 이 부위는 매우 민감하지만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곳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드러움입니다. 혀끝으로 천천히 부드러운 원을 그려보세요. 강하게 누르거나 빠르게 움직이면 아내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아내에게 나는 너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부드러운 자극은 여성의 뇌에서 세로토닌, 즉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켜 정서적 안정감과 쾌감을 높입니다. 제가 만난 65세 이영수 씨는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하며 어색함을 느꼈다고 했어요. 박사님, 이런 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요?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렇게 조언했죠. 영수 씨, 아내의 반응을 잘 살피면서 천천히 해보세요. 그녀가 편안해하는지 숨소리와 표정으로 느껴보세요. 2주 뒤, 그는 저를 찾아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내가 저를 보며 당신이 이렇게 다정할 줄 몰랐어 라고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아내와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이 3번째 문을 여는 데는 1, 2분이면 충분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아내의 리듬에 맞춰보세요. 이제 4번째 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 문은 중앙 부위입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따뜻함과 부드러움입니다. 혀로 온기를 전달하며 절대 세게 빨거나 강한 자극을 주지 마세요. 이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아내를 긴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마치 부드러운 물결이 흐르듯 천천히 따뜻하게 접근하세요. 이 과정은 아내에게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기고 너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68세 김재민 씨는
이 방법을 처음 들었을 때 망설였어요. 박사님, 이 나이에 이런 걸 하면 어색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를 격려했죠. 재민 씨, 아내가 당신의 진심을 느끼면 어색함은 사라질 거예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시도했고 한 달 뒤 저에게 전했어요. 박사님, 아내가 저를 안으며 이렇게 따뜻한 느낌은 오랜만이야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이 네 번째 문을 여는데도 이 3분이면 됩니다. 아내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며 그녀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5번째 문은 절정 직전의 멈춤입니다. 이 문은 이 여정의 정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아내의 반응이 강해질 때 바로 계속 밀고 나가지 말고 잠깐 멈춰보세요. 이 짧은 멈춤은 아내의 감각을 극대화하고 그녀가 당신과의 연결을 더 깊이 느끼게 만듭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아내와의 감정적 교감을 완성하는 순간입니다. 67세 정수철 씨는 이 방법을 2주간 실천한 뒤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아내가 저를 다시 연인처럼 대하더라고요. 어느 날 밤, 아내가 먼저 저를 안으며 당신이 이렇게 신경 써주는 줄 몰랐어라고 했어요. 그 눈빛, 신혼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해요. 부부가 서로의 반응에 맞춰 천천히 진행할 때 정서적 만족도가 5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5번째 문은 단순히 신체적 절정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는 아내가 당신을 다시 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 5개의 문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니에요. 각 문은 아내의 마음을 열고 그녀가 당신을 다시 연인으로 느끼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이 문들을 열며 아내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녀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박영호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내가 저를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니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이 과정은 빠를 필요 없어요. 단 2무 7분 아내와의 리듬을 맞추며 천천히 진행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5개의 문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 문들을 여는 데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준비되어야 해요. 다음으로 우리는 여러분이 이 여정을 더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이어갈 수 있도록 신체적 준비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다음 단계를 밟아봅시다. 여러분, 아내와의 친밀한 시간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저는 40년 넘게 부부들의 삶을 바꿔온 85세의 박세훈 박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내의 마음과 몸을 여는 5개의 문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문들을 열기 위해선 여러분의 몸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자신감이 흔들릴 수 있죠. 오늘은 간단한 운동으로 여러분의 몸을 활기차게 만들고 아내와의 리듬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힘든 헬스장 운동이 아니에요. 집에서 누구나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들입니다.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건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단순한 산책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특히 골반 근육을 활성화해
성기능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10분 걷는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5% 증가한다고 해요.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욕을 높이는 호르몬이 아니에요. 에너지를 북돋우고 근육을 유지하며 자신감을 북돋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만난 66세 김동현 씨는 퇴직 후 운동을 멀리 했었죠. 박사님, 운동은 젊은 사람들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에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를 설득했어요. 동현 씨, 저녁에 아내와 함께 10분만 걸어보세요. 몸도 가벼워지고 대화도 늘어날 거예요. 그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고 3주 뒤 저를 찾아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몸이 가벼워지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내와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됐어요. 이 작은 산책이 그의 몸과 마음, 그리고 부부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었죠. 다음은 어깨 돌리기와 골반 기울이기입니다. 이 운동들은 유연성을 높이고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특히 골반 기울이기는 골반 근육을 강화해 성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서 어깨를 천천히 앞뒤로 10번 돌리고 골반을 앞뒤로 부드럽게 기울이는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들은 집 거실에서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69세 이재민 씨는 이 운동을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너무 간단한데요. 하지만 저는 그를 격려했죠. 재민 씨,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5분만 해보세요. 한 달 뒤, 그는 웃으며 전했어요. 박사님, 몸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아내와 스킨십 할 때도 어색함이 줄었어요. 이 간단한 동작들이 그의 몸을 더 유연하고 활기차게 만들었고, 아내와의 친밀한 순간에도 자신감을 더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스쿼트를 추천드립니다. 스쿼트는 골반과 하체 근육을 강화해 혈류를 개선하고 성기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5분, 시 15회 정도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해보세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의자를 뒤에 두고 앉는 느낌으로 하면 안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하체 운동은 혈액순환을 20% 이상 개선하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고 해요. 64세 최영수 씨는 퇴직 후 몸이 무거워졌다고 느꼈지만 이 스쿼트를 시작한 뒤 변화가 왔어요. 박사님, 처음엔 숨이 차서 힘들었는데 2주 하니까 몸이 가벼워졌어요. 아내가 요즘 왜 이렇게 힘이 넘쳐? 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이 작은 운동이 그의 몸뿐 아니라 부부 관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운동들은 특별한 도구나 헬스장이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몸과 마음이 놀랍게 변한다는 점이에요.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꾸준한 가벼운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며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을 높입니다. 70세 박민호 씨는 이 루틴을 3개월간 실천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예전엔 아내와 스킨십이 어색했는데 요즘은 몸이 가벼우니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돼요. 아내도 저를 보며 더 자주 웃어요. 그의 변화는 단순한 운동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자신감을 되찾고 아내와의 연결을 강화한 결과였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녁 식사 후
아내와 함께 10분 산책, 5분 어깨 돌리기와 골반 기울이기, 그리고 가벼운 스쿼트. 이 작은 움직임들이 여러분의 몸을 준비시키고 아내와의 친밀한 순간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거예요. 하지만 몸의 준비만큼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영양과 자신감을 통해 여러분의 내면을 더 강하게 만드는 법을 알아볼게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다음 단계를 밟아봅시다. 여러분, 아내와의 친밀한 순간을 더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저는 40년 넘게 부부들의 삶을 바꿔온 85세 박세훈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간단한 운동으로 몸을 준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몸의 준비만큼 중요한 건 마음과 내면의 에너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는 영양 섭취와 자신감 회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비싼 보약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에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과 작은 습관으로 여러분은 아내와의 연결을 더 깊게 만들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영양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해선 혈류와 호르몬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연과 아르기닌은 큰 역할을 합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고 아르기닌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류를 개선하죠. 이 두 성분은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친숙한 음식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박씨는 아연의 보고예요. 하루 한 줌 약 30g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요구르트에 섞거나 간식으로 먹어보세요. 석류 주스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석류는 항산화 성분과 아르기닌이 풍부의 혈류를 개선하고 에너지를 북돋웁니다. 하루 한 잔 200ml 정도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석류 주스를 4주간 섭취한 남성은 혈액순환이 20% 개선되고 전반적인 활력이 높아졌다고 해요. 제가 만난 69세 윤재민 씨는 퇴직 후 무기력함을 느끼던 중 제 조언으로 석류 주스를 매일 마셨습니다. 박사님, 처음엔 그냥 마셔봤는데 2주 만에 몸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그의 변화는 단순한 음식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부부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든 결과였죠. 또한 연어와 아보카도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과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연어는 주 2회 100g 정도 구워서 드셔보세요. 아보카도는 아침 토스트에 얇게 펴 발라 먹거나 샐러드에 추가하면 좋아요. 65세 이영호 씨는 연어를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아내와 함께 요리하며 먹기 시작했어요. 박사님, 연어를 먹고 나니 몸이 가벼워졌어요. 아내와 요리하면서 대화도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늘었어요. 이처럼 음식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연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비싸거나 구하기 어렵지 않아요. 동네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준비도 간단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즐겁게 먹는 거예요. 이제 영양만큼 중요한 자신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나는 늙었다, 거나 이제 예전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그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감은 부부 관계에서 강력한 열쇠입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자신감이 없으면 몸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1분간 미소를 연습해 보세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나는 아직 매력적인 남자야 라고 속으로 말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미소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20%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입니다. 67세 최민수 씨는 이 방법을 처음 들었을 때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거울 앞에서 혼자 웃으면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를 격려했죠. 민수 씨, 그 미소는 아내에게도 전해질 거예요. 3주 뒤 그는 저에게 전했어요. 박사님, 거울 앞에서 미소 짓다 보니 정말 기분이 달라졌어요. 아내가 요즘 왜 이렇게 밝아졌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의 미소는 단순한 얼굴 표정이 아니었어요. 이는 자신감을 되찾고 아내와의 관계에 따뜻함을 더한 시작이었죠. 자신감을 더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작은 칭찬을 주고받는 겁니다. 아내에게 오늘 정말 예쁘네 또는 그 미소가 참 좋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내면을 빛나게 하고 아내의 마음도 열어줍니다. 70세 박영철 씨는 매일 아내에게 한마디 칭찬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박사님, 처음엔 어색했는데 아내가 저를 보며 웃는 게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더 당당해졌어요. 그의 변화는 단순히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부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결과였죠. 이 모든 건 복잡하지 않아요. 호박씨 한 줌, 석류 주스 한 잔, 연어 한 조각, 그리고 거울 앞에서의 1분 미소.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고 아내와의 친밀한 순간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해요. 아연과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한 남성은 6주 만에 에너지 수준이 25% 높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처럼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통해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몸과 마음을 준비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친밀한 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선 아내의 편안함을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수용성 윤활제와 분위기 조성으로 아내가 편안하고 따뜻한 순간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법을 알아볼게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다음 단계를 밟아봅시다. 여러분, 아내와의 친밀한 순간을 다시 신혼처럼 따뜻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저는 40년 넘게 부부들의 삶을 바꿔온 85세의 박세훈 박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내의 마음을 여는 5개의 문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내가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은 아내의 편안함을 위한 준비, 특히 수용성 윤활제와 분위기 조성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작은 배려로 여러분은 아내와의 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먼저 수용성 윤활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나이 들면서 여성의 몸은 자연 윤활이 줄어듭니다.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 때문에 성관계가 불편하거나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죠. 여기서 수용성 윤활제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윤활제는 통증을 줄이고 쾌감을 높여 아내가 더 편안하게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국 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 윤활제를 사용하는 부부는 성관계 만족도가 40% 높아졌다고 해요. 중요한 건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무향, 무색, 끈적이지 않는 수용성 윤활제를 추천드려요. 이런 제품은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4세 이영희 씨는 처음엔 윤활제를 사용하는 게 어색했다고 했어요. 박사님, 이런 걸 써도 괜찮을까요?
좀 부끄럽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했죠. 영희 씨,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배려예요. 그녀의 남편이 윤활제를 사용하기 시작한 뒤 이영희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정말 편안해졌어요. 남편과 가까워지는 게 다시 신혼 같았어요. 이 작은 도구가 부부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더 깊은 연결을 만들었죠. 윤활제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를 기억하세요. 먼저, 손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가운 손으로 윤활제를 바르면 아내가 놀라거나 불편할 수 있어요. 사용하기 전 손을 따뜻한 물로 씻거나 잠시 비벼서 온기를 더하세요. 또한 소량부터 시작해 아내의 반응을 살피며 적당히 조절하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일 수 있으니 적당량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66세 김민수 씨는 윤활제를 처음 사용하며 걱정했어요. 박사님,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죠? 저는 그를 안심시켰죠. 민수 씨, 아내에게 당신이 편안했으면 좋겠어라고 진심으로 말하며 시작해보세요. 한 달 뒤 그는 웃으며 전했어요. 박사님,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신경 써주는 줄 몰랐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서로 더 가까워졌어요. 이처럼 윤활제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아내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분위기 조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친밀한 순간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감정적 연결의 정점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은 큰 역할을 합니다. 먼저 손의 따뜻함을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차가운 손은 아내를 긴장하게 만들 수 있으니 스킨십 전 손을 따뜻하게 준비하세요. 다음으로 조명을 부드럽게 설정하세요. 밝은 형광등 대신 스탠드 조명이나 촛불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TV와 스마트폰은 꼭 치워주세요. 화면의 빛과 소음은 부부의 집중을 방해할 수 있죠. 68세 최영수 씨는 이런 준비를 처음엔 귀찮아했어요. 박사님, 그냥 침대에서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신경 써요. 하지만 저는 그를 설득했죠. 영수 씨, 아내가 편안하고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작은 배려를 해보세요. 2주 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부드러운 조명 아래서 아내와 눈을 맞추니까 정말 신혼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아내도 더 편안해 보였어요. 이 작은 변화가 부부 사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또한 공간을 깔끔하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대 시트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방안을 정리정돈하세요. 아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은 그녀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편안한 환경에서 스킨십을 나눈 부부는 정서적 유대감이 30% 더 높아진다고 해요. 70세 박재호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을 치우니까 아내와 대화가 더 깊어졌어요.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환경 변화가 부부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준비는 복잡하지 않아요.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수용성 윤활제, 따뜻한 손,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깔끔한 공간. 이 작은 배려들이 아내가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아내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그녀는 더 쉽게 마음을 열 거예요. 오늘 밤 윤활제를 준비하고 조명을 낮추며 아내와의 시간을 시작해보세요.
그 변화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아내의 편안함을 위한 준비의 첫 단계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더 깊게 만들기 위해선 감정적 연결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대화와 작은 칭찬으로 아내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법을 알아볼게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다음 단계를 밟아봅시다. 여러분, 아내와의 친밀한 순간을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저는 40년 넘게 부부들의 삶을 바꾸어온 85세의 박세훈 박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내의 편안함을 위한 윤활제와 환경 조성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연결은 물리적 준비를 넘어 감정적 교감에서 완성됩니다. 오늘은 아내의 마음을 더 깊이 열어주는 감정적 연결과 분위기 조성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거창한 제스처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행동들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가 아내와의 시간을 신혼처럼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먼저 감정적 연결의 첫걸음은 작은 칭찬입니다. 하루 동안 아내에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 당신 정말 예쁘네. 또는 그 미소, 정말 따뜻해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칭찬은 아내에게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소중해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 긍정적인 말이 정서적 유대감을 25%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제가 만난 71세 장민호 씨는 처음엔 칭찬이 어색했다고 했어요. 박사님, 평소에 이런 말 안 했는데 갑자기 하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를 격려했죠. 민호 씨, 아내가 좋아하는 작은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진심이 담기면 어색함은 금방 사라집니다. 2주 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아내에게 오늘 옷이 참 잘 어울려라고 했더니 아내가 저를 보며 웃더라고요. 그 눈빛이 신혼 때 같았어요. 이 작은 칭찬이 부부 사이에 따뜻한 연결을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화는 감정적 연결의 핵심입니다. 하루 5분 아내와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눠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또는 요즘 무슨 생각 많이 해? 같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내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치우고 오롯이 아내에게 집중하세요. 67세 김영수 씨는 퇴직 후 아내와 대화가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박사님, 아내와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냥 같이 TV만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제안했죠. 영수 씨, 저녁에 5분만 아내와 대화해보세요. 작은 질문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한 달 뒤, 그는 웃으며 전했어요. 박사님, 아내가 요즘 저를 다시 남자로 봐주는 느낌이에요. 대화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됐어요. 이 5분 대화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에요. 이는 아내가 당신의 관심과 진심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저녁 시간에는 분위기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보세요. 부드러운 음악을 틀고 아내에게 어깨 마사지를 해주는 건 어떨까요? 마사지는 신체적 긴장을 풀어주고 신뢰와 친밀감을 쌓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손에 약간의 로션을 발라 부드럽게 어깨를 주물러 주세요. 이 과정에서 편안해 같은 부드러운 질문을 던지며 아내의 반응을 살피세요.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 마사지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정서적 연결을 30% 높인다고 해요. 69세 박재훈 씨는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하며 걱정했어요. 박사님, 마사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색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를 안심시켰죠. 재훈 씨,
아내가 편안해하는지 살피면서 천천히 해보세요. 진심이 담기면 됩니다. 3주 뒤, 그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박사님, 마사지를 하다 보니 아내가 저를 안으며 이렇게 다정할 줄 몰랐어 라고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이 마사지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아내와의 신뢰를 쌓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건 억지로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아내의 반응에 귀 기울이고 그녀가 편안해하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심과 배려라는 점입니다. 이 준비들은 성관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여러분과 아내가 서로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65세 이영자 씨는 남편이 이런 배려를 시작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남편이 저를 위해 음악을 틀고 마사지를 해줄 때 정말 사랑받는 기분이었어요. 다시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작은 행동이 부부 관계에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이 모든 건 복잡하지 않아요. 하루 한 번의 칭찬, 5분 대화, 부드러운 음악과 마사지. 이 작은 행동들이 아내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을 다시 연인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아내의 반응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녀는 더 쉽게 마음을 열 거예요. 오늘 밤 아내에게 당신 정말 소중해 라고 말하며 시작해보세요. 그 변화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아내와의 감정적 연결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완성하려면 여러분이 배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실천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준비를 바탕으로 아내와의 친밀함을 되찾는 최종 단계를 이야기해 볼게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내와의 친밀한 순간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부부들의 삶을 바꿔온 85세의 박세훈 박사입니다. 5개의 문을 열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며 아내가 편안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한 가지 진실로 귀결됩니다. 아내는 완벽한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진심, 따뜻한 손길, 그리고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의 그 눈빛을 원할 뿐입니다. 40년 전, 제가 아내와 처음 손을 잡았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그 떨림, 그 설렘은 지금도 제 가슴에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3세 정영자 씨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그녀는 남편이 이 방법을 실천한 뒤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남편이 저를 다시 여자로 봐주는 그 눈빛, 그게 제게 새 삶을 줬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기쁨과 따뜻함이 가득했죠. 정영자 씨의 남편은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손을 잡으며 그녀의 반응에 귀 기울였을 뿐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그들의 부부 관계를 다시 신혼처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을 따라오셨다면 이미 그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진심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천할 시간입니다. 오늘 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내의 손을 잡고 당신 정말 소중해 라고 말해보세요. 부드러운 조명을 켜고 5분간 그녀의 하루를 물어보며 귀 기울여 보세요. 윤활제를 준비하고 5개의 문을 천천히 열어보세요. 이 모든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7일.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아내가 당신을 다시 미소로 바라보는 순간,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눈빛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 변화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어떤 변화를 시도했나요? 저와 다른 시청자들도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용기를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부부에게 이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노후의 행복을 더 깊이 만드는 새로운 비밀을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다시 따뜻한 설렘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 아내와 손을 잡고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